갑자기 등장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여론은 갈린다. 우선 반려동물 관련 업계와 현재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권 보호단체와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찬성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알아보고 실시간으로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들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물론 아직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나왔을 뿐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뉴스나 매체를 통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설날 연휴에 더 뜨거워진 반려동물 보유세 논쟁, 당신의 생각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내놓은 2020년, 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보유세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유세나 부담금을 당장 부과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업계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 이러면서 동물 유기방지 포스터가 보이죠? 엄마, 아빠 어디 가요? 가족이라면서요. 와, 이 말이 굉장히 슬프네요.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이 10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뭐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제 말한 것 같기도 하죠. 자, 반려동물 보유세 어떤 것인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반려동물과 관련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검토되는 제도이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동물보호 복지 관련 정부 예산은 2019년 기준 연간 135억 8,900만 원으로 2015년 14억 9,500만 원에 비해 무려 9배나 늘어났다. 자,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 등을 통해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단은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사람은 이런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이 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현재 키우고 있는 개의 나이가 10살이 넘었는데 의료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서민들에게 보유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안길 경우 오히려 유기가 늘어날 수 있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분은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의 찬성 입장은 반려동물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키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 이것도 역시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죠. 밥도 먹여야 되죠. 그리고 화장실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반려동물 키우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이 부담에 대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고 있는 나라가 있죠. 대표적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는 1년에 약 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년에 15만 원. 자, 15만 원을 나누기 12를 했을 때 약 한 달에 12,500원을 부과한다는 거죠. 자, 1년에 12,500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안 되고 이 정도는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이라도 아껴서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반려동물에게 뭐라도 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 비용을 모아서 유기동물이나 동물보호센터 이런 거를 위해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키우는 입장에서도 찬성을 조금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경유차를 탑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자동차도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름값도 내야 되죠. 망가지면 고쳐야 되죠. 이것저것 나가는 비용이 많은데 거기다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걸 또 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모아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면서 뭔가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뭔가 개선이 됐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봐요, 저는. 물론 자동차와 반려동물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경유차를 몰고 있다는 이유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내는 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비용을 통해서 뭔가 미세먼지나 환경 개선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 보유세도 이것과 조금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일반 네티즌들의 찬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집들이 점점 늘어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늘어가는데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 세금 쓰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반려동물 보유세는 타당하다고 본다. 시골에서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 갈 곳이 없어서 멍멍탕 식당 갈 뻔한 강아지 구조에서 10년 키웠는데 나한테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라고? 반려동물 보유세는 일단 둘째치고 반려동물 아무나 못 기르게 해라. 반려동물 키우려면 일정 금액 이상 수입이 있고 바이오 칩 의무 그리고 전문가까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반려동물 관련 교육 이수를 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인성검사든 뭐든 반려동물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동의를 얻어야 키울 수 있도록 하자.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유기하는 사람, 관리 잘못하는 사람은 무거운 벌금을 물려야 한다.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려동물세는 강아지 6만원, 고양이 4만원으로 집안에서 키우는 동물은 2만원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애초에 동물에 대한 인식이 세계에서 하위권 수준인 나라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 게 어불성설임. 대한민국 국민 중 동물복지에 동의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 이제 부동산, 자동차를 넘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까지 보유세를 물린다는 정부임.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되는 날 시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할아버지들께서 몸보신을 하였다고 한다. 2050년 손주들에게 들려줄 옛날 이야기. 개, 고양이 안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 보유세 대찬성합니다. 왜 내 책임으로 유기견 처리합니까? 난 반려동물 키우지도 않고 옆집 개 짖는 소리랑 거리에 개똥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는 사람일 뿐인데 지금 반대 댓글 다는 사람들은 키우는 놈들이 몰려와서 악악 대는 것일 뿐. 역시 게이버 댓글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라는 게 아니고 논의해보겠다는 의견을 게시한 것 뿐인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달려들고 물어뜯는구나 개새끼들.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정부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네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애견인들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없는지 찬찬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 의무 등록하고 보유세 매겨라. 반려동물 보유세보다는 하루빨리 반려동물 등록제나 현실화시켜라. 그리고 국내에 수입 금지된 동물 수입업자들에게 벌금다운 벌금으로 생태계 교란 부가세나 걷는 게 현실. 이분은 오타가 너무 많이 나서 읽기가 너무 힘든데요. 패스! 반려동물 보유세 걷어서 산책로 공원 좀 청소하자. 반려동물 끌고 다니면서 똥 싼 거 제대로 청소 안 하니 바닥마다 똥자국 남아있고 양심 없는 인간들은 나무 밑에 숨겨두고 잔디 나무 옆에 개가 오줌 싸니 개 오줌 냄새 너무 난다.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게 개나 고양이 처음 입양할 때 일시불로 몇천원 몇만원 정도 걷고 그걸 모아 유기견 처리나 중성화 등 사회적 비용을 쓴다는 건데 그것도 못하겠다면 반려동물 키울 자격이나 개념이 없다고 봐야지. 반려동물 등록제 보유세 당장 시작하라. 나도 반려견 키우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안 한다. 이게 다 더 나은 반려동물 복지 위한 일 아닌가? 반려동물 보유세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길거리나 공원에 똥오줌 지르는 거 다 세금으로 치우잖아. 하다못해 버려진 반려견은 키우기 싫으면 그냥 내다 버리고 책임 부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금 매겨라. 자, 이렇게 찬성과 반대 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죠. 내라면 내겠다. 세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적용시켜줘. 강아지 데리고 병원 가면 수의사들 부르는 게 값이다. 보험 적용시켜줘. 세금 낼게 그 대신 강아지도 건강보험 해줘.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만 해당되나요? 아예 소, 말, 양, 닭도 받아요. 공산국가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비꼬시는 분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욱더 이상하고 더욱더 궁금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